안녕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코딩 기차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분투의 최신 LTS 버전은 24.04입니다. GTK4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우분투 26.04부터 지원될 예정인데, 이들 애플리케이션들은 단순히 GTK3에서 GTK4 기반으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많은 개선들로 인해 개발 환경을 한 차원 높여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분투 26.04에서 지원될 GTK4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미리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놈 터미널, 아이 오브 그놈, 에빈스를 각각 틱시스, 루프, 페이퍼즈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분투 24.04에 기본으로 설치된 GTK3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T를 누르면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때 실행된 애플리케이션은 그놈 터미널입니다. 노틸러스에서 이미지 파일과 PDF 파일을 클릭해서 이들을 볼 수 있는 뷰어들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뷰어는 아이 오브 그놈입니다. 뷰어 정보에는 널리 사용되는 아이 오브 그놈이라는 이름 대신 그놈 이미지 뷰어로 되어 있습니다. PDF 파일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PDF 뷰어로 에빈스가 실행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을 대체할 GTK4 기반 애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해야 하는데, 스냅이나 APT로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플랫팩을 통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레파지토리 정보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APT로 플랫팩을 설치하겠습니다. 리모트에 플랫허브 주소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놈 소프트웨어에서 플랫팩을 통한 패키지 설치가 가능하게 플러그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우분투는 그놈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놈 소프트웨어도 설치해야 합니다. 이대로 그놈 소프트웨어에서 패키지들을 설치하면 플랫팩을 통해 설치한 패키지가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분투를 재시작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놈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겠습니다. 틱시스를 설치하겠습니다.
틱시스 설치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루프도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퍼즈도 설치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메뉴에서 설치된 애플리케이션들을 확인하겠습니다. 틱시스와 페이퍼즈 아이콘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루프는 유틸리티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틱시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테마 설정이 프리퍼런시즈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기본 테마는 시스템 테마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되는데 시스템 테마가 라이트라서 틱시스의 라이트 테마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정관념인지 모르겠지만 터미널은 라이트 테마가 어색하므로 다크 테마로 바꾸겠습니다. 설정의 반영을 바로 확인하면서 설정하기 위해 프리퍼런시즈 창을 옆으로 빼겠습니다. 팔레트 목록에는 우분투의 터미널에 적용되어 온 스타일의 팔레트가 없습니다. 모든 팔레트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팔레트가 상당히 많은데 스크롤을 한참 하면 우분투 팔레트가 나옵니다. 시스템 폰트는 셀 크기가 10픽셀 곱하기 22픽셀이라서 아스키 이미지들이 살짝 위아래로 늘어나게 보입니다. 모노스페이스 커스텀 폰트로 바꾸겠습니다. GTK3 기반의 터미널 에뮬레이터에서는 언어별로 라이네이트, 베이스라인 등이 고려되어 언어에 따라 셀 크기가 달랐으나 현 시점의 틱시스에서는 언어와 무관하게 셀 크기가 동일합니다. 시스템 폰트에서는 폰트 크기가 12픽셀이었는데 커스텀 폰트로 바뀌는 순간 10픽셀 크기로 바뀝니다. 최종적으로 라인 스페이싱을 1.1로 바꿔주면 언어에 상관없이 1:2 비율의 셀 크기가 됩니다. 이전 세션을 복원해주는 것은 편리할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어수선하므로 저는 비활성화하겠습니다. 윈도우 크기도 새 창을 열 때 마지막 크기로 복원해주는데 선호하는 크기로 실행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틱시스는 작업 액션 상태에 따라 타이틀의 색상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타이틀바를 포함해서 영상 해상도가 16:9가 되게 설정하겠습니다. 틱시스는 창의 크기를 변경하면 우측 하단에 창 크기가 표시되어 좀 더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변경된 설정을 반영하기 위해 틱시스를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네오 패치를 실행해서 셀 크기가 1:2 비율로 잘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분투 로고가 정확히 원으로 잘 표시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틱시스는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도 동일하게 설정하면 1:2 비율의 셀 크기가 설정됩니다. 네오패치는 2020년 이후로 새로운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로고도 우분투 22.04부터 새로 바뀐 로고가 아닌 이전 로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정보를 확인하는 패치는 패스트 패치 혹은 하이 패치를 더 추천합니다. 그러나 1:2 셀 크기의 비율에서 아스키 이미지가 제대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려면 과거 로고가 더 적합함으로 네오패치를 실행했습니다. SSH로 리모트 서버에 접속하겠습니다. 틱시스는 일반 계정의 로컬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타이틀바의 색상을 달리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분투 팔레트의 기본 타이틀바 색상은 자주색인데 리모트 서버로 접속하면 타이틀바가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SSH를 종료하면 타이틀바가 다시 자주색으로 바뀝니다. 업데이트 얼터너티브즈를 통해 설정 가능한 엑스터미널 에뮬레이터 목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슈드로 실행했으므로 루트 계정으로 상태가 바뀜에 따라 타이틀바의 색상도 고동색으로 바뀝니다. 엑스터미널 에뮬레이터 목록에는 틱시스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본 터미널 에뮬레이터로 변경해줄 수 없습니다. 슈드로 실행했던 업데이트 얼터너티브즈가 종료되면 다시 타이틀바가 자주색으로 돌아옵니다. 그놈 터미널을 대체하기 위해 틱시스를 설치했으므로 그놈 터미널.래퍼 파일을 수정해서 틱시스가 실행되게 하겠습니다. 자동 완성을 위해 탭을 눌렀을 때 일부만 완성되면 타이틀바가 깜박이면서 이를 알려주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그놈 터미널.래퍼 파일은 만일의 사태를 위해 다른 이름으로 보관해 놓겠습니다. 그놈 터미널.래퍼 파일을 편집하겠습니다. 원래 작성되어 있던 구문을 다 지우겠습니다. 틱시스를 실행하는 구문으로 바꾸겠습니다. 빔 편집기 역시 슈드로 실행 중이므로 타이틀바 색상이 고동색으로 바뀌면서 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틱시스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롤 알트 T 단축키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놈 터미널 대신 틱시스가 잘 실행되었습니다. 노틸러스를 실행하겠습니다. 경로를 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경로로 들어간 상태에서 해당 경로에서 바로 터미널을 여는 기능을 노틸러스는 컨텍스트 메뉴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터미널에서 열기 메뉴는 무조건 그놈 터미널이 실행되게 하드코딩되어 있습니다. 틸릭스 같은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컨텍스트 메뉴를 추가해줍니다. 하지만 틱시스는 그러하지 못하므로 컨텍스트 메뉴를 통해 해당 경로로 틱시스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우분투 26.04의 기본 터미널이 틱시스로 대체되면 그때는 자동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정식으로 탑재되기 전까지 현재로서는 케밥 메뉴를 클릭해서 위치 복사를 통해 사용해야 합니다. 위치 복사는 케밥 메뉴가 펼쳐진 상태에서 간단히 알파벳 C를 눌러도 됩니다. 이제 단축키로 틱시스를 실행하고 복사한 경로를 붙여넣어서 이동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다지 번잡스럽지 않게 틱시스에서 작업 중인 경로로 나름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뷰어도 새로운 루프가 기존의 아이 오브 그놈보다 더 파워풀하고 개발 시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미지 파일을 클릭하면 루프가 실행됩니다.
픽시스와 페이퍼즈는 기본 실행 애플리케이션이 아닌데 루프는 설치 후 기본 실행 애플리케이션으로 설정됩니다. 아이 오브 그놈에서는 햄버거 버튼의 메뉴 속에 숨어있던 이미지 속성이 타이틀바의 별도 메뉴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다 쉽게 이미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단축키 F9를 실행하는 것을 더 선호하므로 크게 편리해지지는 않았지만 보다 모던하고 세련된 UI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아이 오브 그놈에서는 없던 편집 기능이 추가된 점입니다. 편집 버튼도 타이틀에 표시됩니다. 다양한 크기로 잘라내고 회전 및 좌우 반전, 상하 반전 등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편집은 전문 이미지 편집기 없이도 바로 가능합니다. 개발자 측면에서 보면 루프에서 고무적인 변화는 실제 이미지 크기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미지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아이 오브 그놈과 루프를 나란히 배치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저는 장시간 모니터를 보는 개발자라서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레티나 고해상도 모니터로 작업 중입니다. 즉가로 세로 2배씩 더 확대되어 보다 선명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 고해상도로 사용 중인 사용자 환경 또한 고려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8x128 이미지는 고해상도 사용 환경을 고려해서 256x256 이미지로 작업해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 오브 그놈은 고해상도 환경에서는 이 픽셀이 1픽셀과 대응하는 것을 다시 반영해서 256x256 이미지를 다시 2배씩 늘려서 512x512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즉 128x128 크기로 사용하려고 만든 이미지가 아이 오브 그놈을 통해 보면 512x512 이미지로 보이게 되어 실제 적용될 이미지가 쉽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루프는 실제 이미지 크기로 보여주므로 개발에 사용될 이미지를 본래 위도의 크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뷰어도 비교해보겠습니다. PDF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기존의 에빈스가 실행됩니다. 페이퍼즈로 열기 위해서는 컨텍스트 메뉴에서 다른 앱으로 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페이퍼즈를 디폴트 앱으로 변경하겠습니다. PDF 뷰어는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닙니다. 그러나 UI 트렌드의 변화 등을 확인하면서 개발의 영감도 받기 위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PDF 뷰어들의 사이드바를 썸네일 보기로 바꾸겠습니다. 뷰어들을 비교하기 위해 여러 색상과 이미지가 있는 동일한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페이퍼즈가 좀 더 모던하고 세련되게 UI가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트 모드에서는 UI의 퀄리티 차이를 확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에빈스는 PDF 페이지들만 다크 스타일로 바뀌고 뷰어 레이아웃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색상들이 모두 반전되어 원래 색들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커피콩의 색이 민트색으로 바뀌어서 원래 이미지가 와닿지 않습니다. 링크는 대체로 파란색으로 표시하는데 에빈스는 반전되면서 링크임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반면 페이퍼즈는 여전히 링크임을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